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 그리고 댓글 같은 걸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높은 코너입니다. 스포츠 뉴스인데 최근에는 뭐 거의 사회부 법조기자 출신처럼 내용이 그랬어요. 우선 대한체육회장 사퇴 여론이 상당히 높더군요. 예. 뭐 전수조사 하겠다, 뭐 하겠다 대책도 발표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 평론가께서 지적 잘 해주셨지만 그 뒤로 이게 말이 되느냐, 개혁 대상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냐, 예. 이걸 골자로 사퇴 여론이 상당히 높아가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사퇴가 아니면 개혁이? 체육개혁이. 개혁이. 체육개혁이 물 건너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사태를 심석희 선수의 이제 스포츠 미투로 이제 촉발됐고, 네. 이 성폭력 방지에 대한 근절 방안은 다음 달 정도에 정부에서 이제 다각도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가동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적어도 이제 이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철저하게 시행이 되리라고 기대는 하는데, 네. 제가 봤던 이번 국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본질적인 얘기는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성폭력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체육개혁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되는 거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재벌 방지다. 예.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에 이 체육개혁이라는 면으로 보면은 이제 실패로 끝날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인적청산을 주장을 했고요. 이제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이경 회장 이제 사퇴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1월 16일에 이제 문체부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체육국장이 이 스포츠 단체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체육회장 이 사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경 회장이 완전히 살아났죠. 이경 회장 입장에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적어도 나를 자르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자신감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빙상경기연맹을 탈퇴시키더라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바로 이 얘기를 문체부가 했어야지. 네. 네. 대한체육회가 개혁이 대상이 되는데 대한체육회가 그 얘기를 해버리니 예. 가맹된 연맹을 자신이 개혁하겠다고 하는 개혁의 칼을 줘버린 게 되잖아요. 수술 받아야 할 환자한테 네가 수술하라고 메스를 준 거군요. 예. 예. 또 하나는 몸 전체가 여기저기 지금 심하게 망가뜨려져 있는데 뭐 손톱 일부 깎고 뭐 손가락 반 기부스나 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예.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기흥 회장과 관련돼서는 네.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청문회를 열자라는 얘기를 몇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청문회 열어서 이기흥 회장을 끌어내게 되면 사퇴까지 몰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몇 분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이 청문회를 실제로 열고 그 자리에 이기흥 회장을 끌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예, 그동안의 청문회 운영 사례를 보면은 법적 구속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여론을 확실히 고양시켜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하나 더요. 대통령께서 이제는 엘리트 스포츠를 재검토하고, 실은 이 말은 방향을 선회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을 바꾸고 사회체육, 그다음에 학교도 정상적으로, 학생들도 정상적으로 수업받으면서 과외 활동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예. 그게 그냥 큰 사건이 한번 터지니까 일단 수습용으로 하는 레토릭성 발언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대선회를 하려면 문체부 또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문체부를 얘기해야 되나요? 뭐가 됐군요. 이번에 결정적인 국면을 이 체육회장을 살려주는 것은 문체부의 결정적인 저는 오판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이 문체부는 정무감각도 없습니까?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했으면 다 뜯어 고쳐서라도 지금은 메달보다도 인권이 중요하니 인권을 살려라. 네. 그럼 뭐 그 정도 자신감도 없습니까?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체육회장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기용 회장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없이 전화를 했어요.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결상되는 의지를 갖고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문체부도 이 전장터에서 체육개혁 국면이라는 전장터에서 이기용 회장은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나온 거고 목숨 걸고서 근데 문체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 내가 이번만큼은 내 진짜 얘기 나오는 대로 뿌리 뽑겠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총 때는 멘분이 아무도 없었죠. 그 금메달 지상주의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철회한다. 그 일본은 우리보다 한 20-30년 빨리 그런 걸 했죠. 실제로도 하고 예, 있고. 그랬죠. 80년 그때 일본 정부 조치 같은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국 유럽식 모델을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 유럽식 모델을 도입했고 그래도 클럽이고요. 클럽 시스템을 가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일본의 전통은 그 이전서부터도 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수업을 다 받고 운동하는 개념이었었고요. 학교 이외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클럽을 육성을 한 거였었죠. 이제 클럽이 유럽식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지금 법과 제도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생활체육을 위한 법과 제도 시스템.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도 있고 무슨 선거 때 보면 어디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유력 후보 따라다니면서 뭐 지원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도 이제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학교체육진흥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그 클럽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 주중에는 대회 열지 말아라. 수업 받고 운동하고. 주말에만 열고 방학 때 대회 열고 이렇게 다 시스템을 이 법과 저는 완비가 다 됐는데 일부 학부형들은 우리가 운동했으니까 공부 필요 없다 프로 가야 되니까 수업 안 받더라도 운동하게 해달라라고 하고요. 이 코치들은 신분 보장이 안 되거든요. 뭐냐 하면은 1년마다 재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의 감독은 체육교사, 정규직 교사이고 감독 밑에 있는 코치는 진짜 운동을 한 기술을 가르치는 분이 이제 코치로 있거든요. 근데 이 코치는 1년 단위 재계약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뭘 보고 재계약하겠습니까? 성과를 볼 수밖에 없는데 등수가 결국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보여줘야지 내가 사니 아이들을 기술적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소신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군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법과 제도는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부가 무슨 확실한 그 스포츠 정책의 변화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인식 자체를 확실하게 바꾸는 어떤 선언 같은 것을 발표하고 우리는 당분간 올림픽 게임이건 뭐 아시안 게임이건 이런 거 과거에 뭐 몇 등 했는데 뒤로 밀려도 괜찮다.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말자. 그리고 실제 지금 뭐 엘리트 위주도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하는 것들도 확 줄이고 그렇게 해서 뭐 과도기도 있고 예방 주사도 좀 맞아야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실행할 뭐 메시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체육 권력을 밀어붙이는 이런 힘과 의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예를 들면은 이 수십 년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이 체육계 내부에서 작지만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 이론적인 토대와 시스템 법과제는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득권을 일단 깨야 되는데 기득권을 깬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깨트리는 와중에서 본인도 상처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러겠죠. 당장 저한테도 이제 저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기득권에서 공격할 때는 그런 이 개혁하고자 하는 인물을 한국 스포츠를 망가뜨리는 인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 스포츠를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매도 당하더라도 내가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문체부거든요. 문체부 제2차관이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의지를 갖느냐죠. 근데 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정무직 자리도 아니고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당장 이 책임을 져야 될 일보다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뜻도 받아들이면서 이 현실 속에서 기득권, 체육계 어떻게 보면은 이 차관 입장에서는 은퇴를 한 뒤에 발붙이고 살 때가 체육계라고 보니 실제로 체육국장, 국장정도 출신들은 이제 체육계 단체 다 가 있거든요. 예. 보니 그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체 이런 사회 구조입니다. 전체 사회 구조, 한국 관료 구조가 또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고 드러나죠. 거미줄처럼 막 엉켜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맞아요.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다. 네. 어쨌거나 관료 손에 또 달려 있네요. 예. 그래서 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그 클럽 얘기를 하셨는데 일테면 뭐 축구에 무슨 FC라는 그 FC의 C가 클럽인가요? 풋볼 클럽. 풋볼 클럽. 예, 약자죠. 그 유럽 같은 데는 그게 많이 이제 착근이 됐다고 치고 예. 일본도 메달 지상주의, 엘리트 스포츠를 포기했건만 육상이나 수영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들을 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도 방과 후에 연습하고 주말에 특히 집중 훈련하고 그 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이름만 그냥 학교에 걸어두고 눈만 뜨면 수영장에서 살아서 그러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세계 무대에서는 뭐 힘들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수영을 휩쓸고 있다고 봐야 되죠. 싹쓸이 이제 중국하고 일본과 함께. 중국의 대결인데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엘리트가 아니라 철저히 그 클럽형 생활체육 시스템에서 발굴된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수영 선수 하겠다는 선수 누가 있습니까? 아주 극소수죠. 육상 하겠다는 선수가 아주 극소수죠. 근데 일본은 육상 하겠다는 선수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수영 하겠다는 선수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합정동에 있죠. 합정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큰 시간 들이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동네 수영을 할 수영장에서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수가 되겠다는 어떤 목적 없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지면 생활이 즐거워지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강윤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가까운 동네에서 수영을 하세요. 좋다는 거 느끼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게 되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이제 이게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저변이 넓어지니까 이 양에서 질이 나오는데 이 10만 명, 20만 명 속에서 이제 100명, 200명 해보니까 와, 너 잘한다, 너 재능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선수를 할 목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얘기이거든요. 학교별로 수영부를 집중 육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까 재질이 있고 누가 조금 도와주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레벨이 올라가고 전국 단위로 그런 친구들 모아서 경기 해봤더니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있고 그럼 걔한테는 뭐 수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도와주면서 본업은 또 본업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발적으로 실시한 거니까 때려서 훈련시키지 않아도 제법 잘하고 근데 이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름다운 얘기인데 현장에서 이제 클럽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클럽에 관한 그 지원 법률이 만들어져서 축구나 야구도 이 동네에 이제 클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 청소년기 뛸 수 있는 근데 기득권인 학교 체육에 있는 어떤 무슨 고등학교 코치나 이걸로 이제 대표가 되는 이 기득권들이 이 클럽을 자꾸 배제하려고 해요. 견제하고. 왜냐하면 일종의 밥그릇이 깨지는 거죠. 그 혼동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당분간 혼란스러울 건 각오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이 그리 가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삶의 질 차원에서 극소수 선수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 엘리트 의식을 낳고 코치 간에 더 경쟁을 하다 보면 내가 훈육한 선수가 잘 되고 메달을 따고 국가대표를 오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자꾸 사달이 나고 그게 구조화되는 발걸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치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듯이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나 목표가 달라져야 엘리트 스포츠의 병폐도 자연스럽게 근절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한마디로 스포츠는 이제 복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복지다. 그래서 이제 대선 때만 되면 대선 후보 중에서도 이제 이 캠프에서 이 스포츠도 복지다, 스포츠는 복지다 이걸 많이 내걸거든요. 그런데 네. 그 개념이 뭐냐면은 온 전 국민이 15분 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예. 학교 운동장 개방하고 예. 지도자 배치하고 이것이 이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투자하면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다는 실제적인 통계가 그렇죠.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건강의료보험에서도 이 지출이 적어지니까 스포츠 측에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강윤 선생님이 국가가 검증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주 5회 이상, 4회 이상 한다는 것 증명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갔을 경우에 이분은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분이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제도 이런 개념을 이 공약을 만들 때까지는 다 오케이 해요. 예.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매번 빠지고 집권하게 되면 또 빠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이미 나와 있고 우리 실천 의지가 알고 있죠. 문제군요. 축구 얘기 좀 해보죠. 예. 아시안컵. 그저께였나요? 요즘 막 하도 뉴스가 많아서 어제 바레인전. 네, 바레인전. 경기 내용에는 좀 물론 이겨서 잘 되긴 했는데 경기 내용에는 좀 실망스럽고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봤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물론 뭐 바레인이 뭐 우리보다 형편없이 약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축구는 뭐 공을 둥글고 항상 의외성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렇게 졸전을 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졸전을 펼치는 원인은 몇 가지로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몇째는 이제 한국 축구가 예전서부터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축구가 강팀엔 강한데 약팀엔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졸전이라는 면으로 봤을 때 이제 그날 바레인전에서 눈에 보이게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첫 번째 패스미스가 잦았어요. 패스미스가 잦았고 선수들 뛰는 그 몸을 보니 좀 무거워 보였다. 닷새나 쉬고 그래서 충분히 쉬었다고 뭐 예. 손흥민도 닷새 쉬면은 회복될 거니까 중국전에도 투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닷새나 쉬었는데 왜 몸이 무거워요? 근데 아마 선수들은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패스미스가 잦다는 점 이거는 뭐냐면 그게 우리 선수들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가 우리 선수들의 실력은 분명히 아니죠. 실력은 훨씬 높은데 그날 실력 발휘를 못했다. 왜 실력 발휘가 못했느냐로 조금은 더 좁혀서 물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이제 그 정확하게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로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나는데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속마음을 제가 보기에는 그 절신하지 않았다. 이것도 좋게 표현한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대를 얕잡아 봤다는 얘기죠. 그게 귀에 쏙 들어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저도 시원하니까. 왜 얕잡아 봤더니 패스미스가 나오냐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그런 패스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빠르고 기술이 좋고 우리가 공을 볼 점유하지 못하고 뺏길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더 신경 써서 타이밍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대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쉽게 보고 이 정도는 통하겠지 하고 툭 예. 패스를 했는데 커트 된다 이 말이죠. 거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또 쉽게 봤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건너뜨는 플레이 있죠. 건너뜨는 플레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술을 구사하기보다는 멋있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뭐냐 하면 패스만 보면 황인범 선수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침투 패스라고 이 수비와 수비수와 수비수를 뚫고서 우리 선수에게 찔러주면 달려가서 받게 되잖아요. 보면 참 그림 같죠. 근데 이거를 자주 시도하는데 이게 다 끊겨요. 그리고 약간 좀 불필요하게 이런 멋있는 플레이만 해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경기력이 우리의 실력은 아닌데 왜 우리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바레인을 좀 얕잡았다는 점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5일 그 경기 당일까지 하면 6일을 쉰 거거든요. 그럼 뭐 펄펄 날아야지 되는데 더 무거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지에서 들어오는 소식 보면은 뭐 이 의무팀하고 트레이너 중에 한 명 교육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이 의무팀과 트레이너 팀과의 뭔가 좀 불화가 있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연결 지을 수 있죠. 지금 이 선수 체력 관리랑 이 컨디션 관리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결과로 딱 보니까 5일 또는 6일까지 쉬었는데 몸이 더 무거워 보인다는 건 뭔가 좀 선수들 체력 관리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뭔가가 저는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나 뭔가 좀 있지 않느냐. 아마도 우리 한국 출신 우리 그 트레이너하고 의무팀하고 이 벤투 감독이 데리고 온 피지컬 트레이너하고 하고 뭔가 의견 조율이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대회 끝나고 만약 오게 되면은 그렇죠. 확인이 아직은 될 수 되겠죠. 없으니까. 아무튼 가능성의 하나로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패스미스 부분은 벤투 감독도 게임 후에 그 얘기를 바로 맨 처음에 들더군요. 패스미스가 너무 누가 보기에도 그랬어 진짜. 우리가 볼 점유율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스타일의 팀인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59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는 얘기는 59년 전에 우리가 우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회 대회와 2회 대회 우리가 우승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60년이어야 59년이 맞더라고요. 아, 우리가 1회 대회, 2회 대회 우승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우승을 못했죠. 근데 좀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시안컵보다는 월드컵에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수 구성할 때도 월드컵에는 뭐 프로 실업 가리지 않고 지상 과제니까 다 데리고 하는데 아시안컵 때는 조금 이제 봐주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붙을 카타르가 뭐 2022년인가 월드컵 2022년 개최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내물려 가지고 로비에서 그리고 막 비화도 적극적으로 시키고. 그래서 어쨌거나 꽤 강팀이 됐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회 들어서 이제 데이터로만 보면은 카타르가 이제 막강한 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경기 중에서 11득점에 무실점이에요. 무실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우영 선수 있거든요.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랑 같이 미드필더에 있는 이 정우영 선수가 이제 카타르에서 뛰고 있는데, 원래 소속팀은. 이 선수의 얘기를 들어봐도, 실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돈 주고 샀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적 높이려고 귀화 선수 데리고 온 것처럼 카타르도 이제 귀화 선수를 데리고 오고요.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직전에 이 축구 16강을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한국 축구 발전시키려고 투자했던 거 그게 지금 카타르의 현재 모습이라고 발휘됩니다. 아무튼 갑자기 이게 축구 붐이 뭐 이제 거기다 베트남 얘기도 있고 뭐 하고 그래서 그리고 막 축구가 사람을 하나로 확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한 원초적인 스포츠여서 그런지 아무튼 관심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카타르랑 지면은 상당히 실망할 것 같은 분위기야. 그때는 월드컵 본선 탈락은 그냥 우리가 세계의 벽을 좀 느끼는가 보다 이렇게 접어주는 것도 있는데 아시안컵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가 당연히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딱 2번밖에 못했고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건데 4강에 들어야지 그 기본이죠. 한국, 이란, 일본, 호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근데 가끔씩은 외부에서 강한 자극이 있어야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카트레도 지던지 뭐 그래야지 뭐 해가지고 새롭게 충격받아서 점검을 해봐야지. 카타르는 이겨야 될 텐데 참. 이게 4강에 드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을 한 거다. 4강이 기본이죠. 아시안 국민의 기대치가 또 사실 그렇고. 이제 그 체육계의 어두운 면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좀 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가시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 뭐 아무 질문이건 별말씀 술술술 풀어주셔서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